오늘은 판만동 쪽에서 좀 편하게 먹고 노는 시간 가지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부터 먹을 건데, 여러분 베트남 음식 하면 쌀국수 많이 떠오르시죠? 근데 쌀국수만큼 유명한 게 분짜입니다. 제가 진짜 수많은 곳에서 분짜를 먹어봤는데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 곳을 왔습니다. 제가 분짜를 먹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제 경험상 가장 맛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야뱁스와라는 곳입니다. 현지인 분들도 오시고 한국인 분들에게도 적당히 유명하고 또 서양 분들도 많이 오시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분짜를 먹어볼까 합니다. 내부는 이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시원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인분들, 지인분들, 서양인분들 골고루 있어요. 그만큼 맛집이라는 거겠죠. 여기는 저도 정말 자주 왔었고 또 지인들은 꼭 한 번씩 데려오는 곳입니다. 분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 모두 대체적으로 맛있고, 근데 그 중에서 분짜가 유독 맛있더라고요. 제가 분짜를 진짜 여러 군데에서 먹어봤는데 제 경험상 여기 분짜가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낭에서 분짜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고민 없이 여기라고 말해요. 분짜 아니더라도 베트남 음식 전문점인데 전반적으로 음식들이 다 맛있고 괜찮으니까 한 번쯤 여기 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주문한 분짜가 나왔습니다. 소스부터가 다른 데 가면 엄청 조그만 데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넓적한 그릇에 소스를 아주 듬뿍 주십니다. 안에는 고기가 잘 들어있고요. 면 위에 이렇게 후레이크를 올려줘요. 그래서 이게 먹다 보면 이 후레이크의 바삭한 식감이 다른 데와는 차별화를 줍니다. 야뱁스와의 분짜는 약간 스파이시해요. 약간 매콤한 소스가 또 특별합니다. 다른 데서 분짜 먹을 때 뭔가 매콤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살짝 매콤한 소스입니다. 분짜뿐만 아니라 쌀국수, 볶음밥, 어떤 그런 사이드 반찬들도 예전에 와서 많이 시켜 먹어봤거든요. 지인들이랑 와서. 네, 진짜 다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인들도 많이 오지만 현지인들도 온다는 점, 그리고 서양인 분들도 온다는 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온다는 건 그만큼 맛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나라의 사람들만 가는 데는 뭔가 홍보가 가려거나, 혹은 또 한국인들만 가는 데는 그냥 홍보가 잘 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오는 식당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맛으로 승부한다는 곳입니다. 여기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베프의 분짜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 매콤한 소스, 후레이크, 이 두 개가 다른 분짜집과의 차별을 두고 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고수도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고수가 있고 좀 별로라 생각하는 고수가 있는데 여기 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고수를 주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년 전에 왔을 때는 사람 진짜 없었어요. 조금씩 유명해지더니 한 2달 전에 왔을 때는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다음에 다시 오면 무료 할인 있어요. 네. 맨위하고 커피 시켜요. 감사합니다. 밥 먹고 계산한 영수증은 다음에 오면 또 5%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오셔서 맛이 좋으셨으면 영수증 챙기신 다음에 재방문 때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카페 쿠폰도 있어요. 요 근처에 여기랑 좀 연관되어 있는 카페가 있나봐요. 반미파는 카페인데 그 카페 할인권도 주셨습니다. 베트남 음식 정말 잘하는 곳이다. 개인적으로 분짜만큼은 내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뱁스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카페를 가볼까 합니다. 자, 여기 에피커피라는 곳인데요. 자,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밝죠. 하얀색과 파란색의 조화로 굉장히 카페가 넓게 잘 돼 있어요. 밖에도 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막 가운데 물도 흐르고 밤에는 조명도 켜질 것 같죠. 밖에부터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밤에 선선할 때는 또 이런 데 자리 잡고 먹어도 기분 좋을 것 같고요. 실내에도 자리가 있고, 이 아저씨 베트남 광고에서 많이 본 그 아저씨 아닌가? 2층에도 자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2층에도 이렇게 야외 자리가 있고, 자 1층이 잘 보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확실히 분위기 좋고 넓어 보이지 않나요? 아, 에어컨은 안 틀어져 있네요. 근데 공간은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1층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보면은 커피, 주스, 차, 빵도 몇 개 있어요. 아직 대낮이라 상당히 덥습니다. 일단 여기 분위기 좋으니까 이 근처에 오신다면 요 카페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카페는 밤에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요 근처에도 한식집이나 또 이쁜 디저트 카페들이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로 일정을 잡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35,000동이에요. 식후엔 역시 커피죠. 여기 커피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음료 드십시오. 커피는 약간 밍밍해요. 저는 약간 진한 커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밍밍한 커피 좋아하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커피가 조금 아쉽네요. 다른 카페 돌아다니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마음에 들게 하는 곳은 어떤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카페인 충전하려고 먹는 거예요. 카페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판반동 쪽이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오셨으면 또 이발소가 많습니다. 한시장만큼 이발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판반동에 오셨다면 이발소를 한번 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발소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자, 에픽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김떡순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자주 갔는데 가격은 두제 치고 진짜 한국에서 먹던 익숙한 맛의 음식들을 먹기에 좋습니다. 라면이나 김밥이 먹고 싶을 때 혹은 그 외에도 다양한 한식들이나 분식들이 있어서 또 맛도 한국에서 먹던 거랑 비슷하게 해주시고 사장님이 한국분이라서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판반동의 사이드 쪽이에요. 그래서 판반동의 중심부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여기 예전에 지인들과 자주 고기를 먹었던 퇴근길이라는 식당입니다. 한국 사장님이 하시고 새벽 4시까지 해요. 뭐 냉삼, 삼겹살, 고기 뭐 여러가지 팔고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판반동에도 스파들이 정말 많아요. 한식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뭐 평양 면허기가 써있죠. 한식집도 정말 많고 여기는 또 해물 명가. 판반동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제일 이발소. 다낭 어딜 가도 한식집이 많고 잘 돼 있긴 한데 여기는 한인타운이라 그런지 확실히 한식당이 정말 많은 곳이고 또 스파나 마사지샵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 판반동에 있는 이발소 중에 제가 아는 데만 해도 제일, 고향, 이태원, 귀족살롱, K 제가 가본 데만 해도 5군데예요. 지금 기억나는 데만 해도. 근데 제가 안 가본 데랑 또 기억나지 않은 데랑 모르는 데까지 합치면 더 많이 있겠죠. 큰 길까지 나와 봤고요. 큰 도로대로 쭉 가면 한강 나오고 빈컨 플라자 나오고 이제 한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미케비치입니다. 그리고 저기 버블워치라고 써있는 데는 세신하는 데래요. 이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세신까지 해주는 그런 조금 더 본격화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낭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PC라고 써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여긴 뭐냐면 PC방이 아니라 그냥 자기 노트북 갖고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눈치 없이 공부를 하든 작업을 하든 네 컴퓨터 갖고 와서 일해라 약간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PC 카페 같은 게 보이면 노트북 가져가서 이제 작업을 하거나 합니다. 저 건너편에 또 K 이발관이라고 또 있고요. 카페도 있고 여기도 귀족살롱이라는 또 이발소가 있습니다. 자, 레드크랩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낭 레드크랩은 여기 있습니다. 판반동에 높은 건물들이 많죠. 이게 다 이제 호텔입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 이쪽 호텔이 이발소 몇 군데를 좀 지나가 봤는데 지금 오후 5시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는 데마다
손님들이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나마 좀 한산해 보이는 고양 이발관이라는 데 왔거든요. 이거 좀 한산해 보이는데 지금 몰라요? 여기는 40만 동 90분에 자 이런 느낌이고 지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서비스를 다 받았고요. 일단 여기 고양 이발소 시설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 마사지랑 샴푸를 하는 데고요. 여기가 머리 드라이 하는데 처음 기후비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조격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받고 나오니까 밤이 됐네요. 이제 저녁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고양 이발소는 제가 그 다낭 오기 시작하면서 초창기 때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오다가 오늘 뭐 사람도 없고 다른 데는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약간 좀 한산해 보이는 여기 한번 와봤는데 오늘은 거의 제가 받았던 이발소 경험 중에 거의 베스트였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잘하고 이렇게 시원하고 만족스럽게 받은 적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래서 이발소는 후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복불복입니다. 땀도 좀 흘리고 좀 찝찝한 상태에서 가면은 머리도 싹 닦아주고 세수도 싹 해주니까 여러모로 엄청 개운하고 또 마사지도 해주니까 온몸이 또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어두워진 판반동을 거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판반동에 생긴 목구멍이라는 삼겹살집인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뚱보집이라는 인생 껍데기라고 적혀있는 고깃집이 있고요. 판반동에서 가장 유명한 편의점 K마트입니다. 여기 야외에 테이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만 더 시간이 지나면 베트남 현지 한국인 상관없이 여기 테이블들 깔고 이제 노상이 펼쳐집니다. 요 앞에 저기 테이블들 많이 보이시죠? 베트남의 젊은 친구들에게 핫한 노마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어볼까 합니다. 입구부터 이렇게 전화박스에 꽃이 있는 포토존이 있고 또 여기서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원래 여기 공중전화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노마드. 문부터 특이해요. 오씨, 전체적으로 어려야 돼. 여기 보면 커피, 콜드브루, 아이스티, 생과일 주스, 스무디, 밀크티 라떼 한글로 잘 써져 있어요. 카드 계산도 되고요. 여기 뭐 음식이랑 세트도 있고 케이크, 와플, 여기 토끼 젤리, 토끼 푸딩도 있네요. 좀 귀여워 보이는 디저트들이 있습니다. 디저트들이 좀 세련됐죠?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오는 곳이라 세련됐습니다. 지하철 컨셉의 또 포토존이 있어요. 사장님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노마드라고 쓰여있는 컵에 콜드브루 커피 담아주셨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층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굉장히 인테리어가 감각적이에요. 2층에는 밖에도 잘 보이게 큰 창이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며놨네요. 굉장히 감각적이죠? 아무튼 2층은 이런 분위기예요. 노마드 카페에는 밖에도 자리가 이렇게 많고요. 여기서 소시지도 팔고 있어요. 현지인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판만동에서 삼겹살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삼겹살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한 곳이 여기입니다. 판만동에 있는 삼겹살 집, 한식집인데요. 퇴근길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새벽 4시까지 엄청 늦게까지 하는 식당입니다. 실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삼겹살, 우삼겹, 냉동 덜미살, 그 외에도 메뉴들이 꽤나 있어요. 보통 고깃집 같은 메뉴판이죠. 이렇게 야채와 고기, 전, 야채, 파무침, 김치를 비롯한 반찬들, 쌈장, 마늘, 그다음 추가로 시킨 밥까지 일단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왔어? 빨리 와. 너 아니야, 너 안 찍어. 나 찍고 있어.